자, 이번에는 발생 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수정란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날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세포가 잘게 잘게 쪼개집니다. 그럼 이제 잘게 쪼개진 상태에서 세포가 분열을 하고요. 그 세포들이 이동을 해 나가는데 이게 낭배형성기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배아의 상태로 오면 수정란이 상실배를 거쳐서 뽕나무 나무 열매 같다라는 표현으로 상실배, 포백이라는 걸 거쳐서 낭배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관이 만들어지고 나면 기관 형성을 거치게 되면 개체가 되는 건데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거의 출제를 하는 편입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잘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이제 배웠으니까 나날이라고 하는 것과 낭배형성이라고 하는 과정 있죠. 수정과 나날, 낭배형성, 기관형성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먼저 난자라고 하는 애가 지금 활성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칼슘의 증가 있죠? 우리가 칼슘의 파동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난자는 칼슘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세포가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열하게 되면 자, 여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원래 난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분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mRNA라고 하는 것들의 분포가 달리 들어있어요. mRNA 분포가 달리 들어있습니다. 자, 분열을 하면요. 나날이라는 건데 세포에 크게 커지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분열하거든요. 그럼 그대로 분열하게 되면은 단백질 A하고 B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각 다른 세포가 되었을 때 다른 단백질들이 구성되겠죠. 즉 mRNA로부터 단백질이 번역이 되어 만들 테니까 단백질들의 분포가 다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결국은 다른 세포가 되는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분열을 막 하다가 짝짓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포가 막 이동해 가서 짝짓기 하죠. 자기의 짝을 만나게 되면 각각 다른 세포를 만드는 물질들을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수정란에는 mRNA가 들어있습니다. 모기에 mRNA가 들어있습니다. 어머니가 넣어준 거예요. 난자를 만들 때부터 어머니가 직접 난자에 주입을 한 겁니다. 그것이 다른 분포로 들어있다가 분열을 하면은 나눠지고요. 각각 다른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세포가 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나날을 하는 이유를 이제 봤습니다. 자, 이번엔 나날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 세포에 생장이 없는 분열 방식이다. 세포에 생장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동물극 쪽, 즉 동물방구 쪽, 식물방구 쪽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난자인데 나눠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누는 거죠. 동물방구와 식물방구를 반으로 가릅니다. 자, 동물방구라고 하는 것은 세포질에 있는 세포 전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물방구는 난황이라고 하는 것이 차 있는데 여러분이 난황이 바로 그 달걀 노른자 있죠? 노른자 있죠, 이거.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계란으로 오면 달걀 노른자 부분. 나날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날이 일어납니다. 등황난, 난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보이죠. 강단황난, 난황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닭등, 조류, 다갈이죠. 노른자 엄청 많죠. 그래서 그 노른자 부분은 분열하는 게 아니니까 제일 위에 부분만 분열을 합니다. 개구리, 우리가 지금 볼 개구리, 얘들은 한쪽 부분에 이제 약간 치우친 듯한 분열을 하게 돼 있죠. 초파리, 분열을 처음에 안 하다가 바깥쪽 분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나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구리의 나날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 그림 한번 이거 보고 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자, 네, 여기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의 나날하는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정자가 이제 좀 앞에서 들어왔습니다. 저쪽 이쪽에서 정자가 지금 들어오군요. 저쪽 앞쪽에서요. 지금 이 칠판의 반대편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칠판 반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이게 동물 방구예요. 아래쪽이 노란색이 난황이 있는 식물 방구고요.
그럼 정석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위에 부분이 이렇게 돌아요. 회전을 합니다. 회전. 그리고 피층 회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회색 신호단이라고 불러요. 회색 빛깔 나죠. 이걸 우리가 회색 신월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회색 신월환, 회색 신월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얘를 이렇게 반으로 가르죠. 이거 반으로 가릅니다. 이런 분열이라는 게 1분열이에요. 그다음 또다시 분열하면 2분열, 그다음 3분열 순으로 계속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날이 일어날 때는 처음에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회색 신호를 반으로 나눈다. 그다음 옆으로 이렇게 나눈다. 이런 분열들이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만 형태를 이제 우리가 적어 놓은 거죠. 자, 이제 볼게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수정을 했을 때 1분열은 회색 신호를 반으로 나누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회색 신호를 반으로 나누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여기 경활이란 말이 표현 나왔는데 동물극과 식물극, 이쪽 위를 동물극이라고 부르고 이쪽 아래쪽을 이제 식물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동물극과 식물극을 반으로 나누는 분열을 우리가 경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 지구에서 보면은 북반구, 남반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북극과 남극을 가로지는 선을 경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경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분열은 역시 경활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회색 신호란이라고 하는 것을 옆으로, 자, 이렇게 회색 신호라는 걸 옆면으로, 이렇게 옆면으로 분열하는 게 2분열입니다. 그다음 3분열은 위열이 일어나죠. 우리 뭐 위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반구 쪽에 치우쳤다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분열하는 게 3분열입니다. 그래서 분열을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이 그 각각의 종마다 달라요. 우리는 개구리를 지금 본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독특한 분열 방식에 의해서 분열하는 게 특징, 종마다 다르다. 이것도 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날의 특징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분열하면요, 세포질의 부피는 감소해요. 뭐 반씩 감소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하지만 세포당 가지고 있는 DNA 양이라든지 염색체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초기에는 전사는 없어요. 하지만 번역은 있습니다. 번역은 있습니다. 전사는 없습니다만 번역은 있습니다. 왜 있냐? 모국의 영양전자, 즉 mRNA로부터 단백질 합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날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세포 주기는 S기하고 M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짧습니다. 짧다. 세포 주기의 시간이 짧다. 분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짧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뒤에 봐야 될 그림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그 피층 과립 반응이라는 게 일어나서 수정막이 형성되었죠. 자,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분열을 하는 겁니다. 수정란이라는 게 이제 분열을 하죠. 1세포기, 즉 수정란, 두 개가 되죠. 2세포기, 4세포기, 8세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대표적으로 배아의 크기. 배아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포당 DNA의 양 변하지 않습니다. 세포당 염색체의 수 변하지 않습니다. 자, 반면에 어떤 것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포를 이렇게 분열할 때마다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게 B죠, B. 그럼 줄어들고 있는 건 뭘까요? 세포 크기죠. 세포의 크기. 이건 계속 감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늘어날까요? 네. 배아의 전체 DNA 양. 세포당 DNA 양은 유지되지만 배아의 세포 숫자는 늘죠. 세포 수는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DNA 양과 염색체의 수, 전체 총수, 이것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분열하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했습니다. 종마다 달라요. 개구리는 이렇게 나날래, 사람은 이렇게 나날래, 달팽이 이렇게 나날래, 다 달라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자, 세포 주기는 짧다고 그랬습니다. 나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주기가 짧아요. S기하고 M기만 갑니다. S기, M기, S기, M기. 자, 원래 세포 분열은요. 이거 다 가죠. G1기, S기, G2기, M기. 그럼 한 바퀴 쫙 돌아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4시간 걸렸어요.
얘는요, 뭐 11시간 걸리고 뭐 이런 거예요. 한 바퀴 돌아가는데 훨씬 더 짧은 시간 만에 끝낸다는 게 특징입니다. 알겠죠? 이게 똑같이 한 바퀴 돌아왔지만 같은 시간 아니에요. 전체 시간을 100%의 시간을 봤을 때 그림을 표현한 거고요. 이쪽은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리는 거죠. 이쪽은 훨씬 더 짧게 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낭배형성에 대한 얘기를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열을 다 마친 다음에 포백이라는 상태로 갔습니다, 여러분. 포백이라는 상태로 갔습니다. 아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뒤에서 봐야 되니까 좀 약간 뒤로 빼놓읍시다, 여러분. 네. 자, 이걸로 얘기해 볼게요. 자, 낭배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낭배형성은 포배라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포배. 자, 분열을 해가지고요. 이 가운데 부분에 포배강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포배강입니다. 포배강. 액체로 차 있는 그 한글강. 얘의 역할은 이제 이쪽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나눠 놓은 거예요. 요즘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저 둘이 먼저 짝짓기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엉뚱한 게 됩니다. 배아가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냐면 이쪽에 있는 세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밀어내면서 요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요 사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요 사이를 이제 점유하게 돼요. 그러면 바깥쪽과 이 가운데 부분과 그 안쪽 부분은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바깥쪽은 외배엽. 얘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부분은 중배엽. 그다음 이 안쪽 부분은 내배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배엽이 될 부분과 내배엽이 될 부분을 나눠 놓는 게 이 포배강이에요. 그렇죠? 이 포배강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를 이제 이렇게 중배엽 세포가 될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포들의 이제 짝짓기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모습을 이제 보아할 겁니다. 자, 포배 상태에 있는 세포들은 아직은 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짝짓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배아주기 세포라고 부릅니다. 어떤 세포로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식 실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식 실험을 하면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그 이식된 부위에 따라 뭐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을 변화시켜 가지고 옮기는 걸 이제 할 건데, 먼저 이쪽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는 식물극 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카테닌 유사 신호라고 부르는데, 이쪽 아래에서 이쪽 오른쪽 부분을 이렇게 싹 신호를 주는 거예요. 포배강이 있어가지고요.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만나는 것을 막아 놓았고, 이 부분을 변화시켜 가지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사이로요. 자, 그래서 그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걸 우리가 형성체라고 합니다. 형성체. 형성체라는 것들이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단백질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세포들이 단백질들 형성체 갖고 있고요. 그다음 원구라고 하는 구멍이 만들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 부분이 포배강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십시오.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들어온 거 보이세요? 이렇게 들어왔죠. 그럼 이 안쪽 아래쪽 부분에 있었던 것은 이 내부로 들어갔죠. 이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왔죠. 이 부분으로 들어왔죠. 포배강은 옆으로 밀려나고요. 미니까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 바깥쪽 부분은 이렇게 바깥쪽 부분이 있죠. 여기 바깥쪽 부분이 바로 얘들이었는데 얘들은 이렇게 삥 돌아가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민 거예요. 민 거죠. 그러면 결국 가장 바깥쪽은 외배엽, 가운데 부분은 중배엽, 그 안쪽은 내배엽이에요. 자, 그럼 이게 발생의 이제 최종 단계에 온 겁니다. 벌써요. 별거 이상하게 생겼죠, 그지? 뭐 이런 게 무슨 개체야? 근데 여러분, 이 형태에서 그대로 발달한 게 우리들이에요. 이 형태에서 그대로 발달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외배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바깥쪽 부분들을 구성하는 애들이 되었고요. 내배엽은 우리 몸의 안쪽 부분을 구성하는 애들이 되었고요. 중배엽은 우리 몸의 중앙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험이 이걸 물어보거든요. 이걸 물어봐요. 다음 중 내배엽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중배엽이 아닌 것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내 몸 바깥쪽이다. 제일 먼저 신경, 눈, 손톱, 발톱, 상피 이런 것들은 바깥쪽.
내 몸의 안쪽이다. 안쪽, 소화계, 그죠?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그다음 방광, 이런 것들은 내배엽. 그리고 애매한 것들은 중배엽 하시면 됩니다. 애매한 것들은 중배엽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외배엽과 내배엽과 중배엽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구분해 놨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특징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적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는 거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건 뭐 그림이니까요. 자, 아래쪽 식물방구 쪽에서 오른쪽에 형성체를 만들었죠. 형성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 원구라는 구멍이 뚫리면서 이렇게 밀게 되는 겁니다. 이 원구라는 구멍이 향후에 항문이 되는 겁니다. 항문. 그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관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소화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과 만나면 잎이 되는 거고요.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뭐가 만들어졌죠?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원구가 만들어져가지고 밀죠. 원구 상순부, 입술멍이 생겨가지고 원구 입술, 원구 상순부, 원구 배순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포배관을 밀고 가운데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이 부분이 중배엽이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 위에 외배엽이 있고요. 그 안쪽에 내배엽이 있습니다. 이 위로 올라간 부분이 등 쪽이 되니까 등면 중배엽, 아래쪽은 이제 배면 중배엽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모습이 되고 나면은 각각 세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세포가 만들어질지가 운명 결정이 이제 끝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슈페만의 이식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이식 실험은 뭐냐면요. 낭배 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실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볼게요. 낭배 초기입니다.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럼 낭배 초기에 있는 세포를 이식을 하면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뭐가 될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옮겨간 다음에 내가 옮겨간 지역에 있는 세포가 그냥 돼버려요. 내가 옮겨간 지역에 동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낭배 후기에 세포를 이식한다? 그럼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운명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식을 해도 내가 뭐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뭐 옮겨가더라도 나는 그 세포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막 태어난 애 또는 태어나기 전에 임신한 분이 여성분이 뭐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얘는 아직 뭐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뭐 한글을 별로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럼 뭐 미국 사람이죠.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면은 그쪽 지역에 동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태어났어요. 뭐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얘가 이제 간 거예요. 운명 결정된 상태에서 간 거죠. 그죠? 그럼 거기 가봐야 뭐 한국 사람이지. 마찬가지예요. 자, 배아 초기 단계에 있다. 낭배 초기에 있다. 그거는 운명 결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럼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식된 지역에 동화되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낭배 후기잖아요. 그럼 운명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식을 해봐야 그냥 어차피 내가 될 거 꼭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표피 예정력. 표피가 될 예정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은 표피가 될 걸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낭배 후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식을 했어요. 신경이 될 지역으로 이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표피가 되죠. 자기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어느 시기에 있는 세포를 이식했느냐를 보시면 답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낭배 초기의 세포는 예정신경력이라 하더라도 이식을 하면 표피역에 이식을 해요? 그럼 표피가 되죠. 운명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은 기관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관 형성 과정은 이제 배엽의 신호에 의해서 신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림으로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좀 가실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에 구분이 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때 이 중배엽이라고 하는 것에 이게 척삭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척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얘가 신호를 위로 주는 거예요. 그럼 위에 신경판이라고 하는 판때기가 만들어지고요. 그 판때기가 안으로 이렇게 함몰되어 들어가듯이 들어가서 가운데 이제 신경관을 만들고 위에 신경 능세포가 있게 되는데, 이 신경관이라고 하는 것이 중추신경이고요. 신경 능세포라고 하는 것이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의해서 분화가 이제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에 의해서 분화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보세요. 중배엽에서 척삭이 나옵니다. 중배엽에 척삭이 있습니다. 그 척삭에서 신호가 오죠. 그럼 외배엽에 신경판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럼 신경판은 신경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신경능세포가 되는 거죠. 신경능세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경관은 중추신경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뇌와 척수가 되는 거고요. 신경능세포는 말초신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신경관 부분은 중추신경을 만들고 신경능세포는 말초신경을 만들어서 우리 몸을 이렇게 쭉 관리하듯이 형성을 하게 되는 게 특징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이후의 과정은 점점 세분화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호메오 유전자라고 하는 유전자가 기관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기관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이 정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호메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사인자고요. 호메오박스라고 하는 DNA 결합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사인자로서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킵니다. 그 결과 이제 개체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발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았습니다. 우리 나날이 뭔지, 낭배 형성이 뭔지, 기관 형성이 뭔지, 이것들을 봤고요.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세부적인 용어들과 기작들을 살펴봤는데, 그 특징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지 이 문제를 맞힐 수가 있고요. 특히 내배엽, 외배엽의 중배엽의 구분, 내배엽, 외배엽, 중배엽의 구분, 워낙 출제에 잘 나오니까 그거는 다 외우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초파리 쪽 관련된 얘기를 살짝 해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자, 세포의 운명 결정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자이크란이라는 방법인데, 이거는 분열하면은 이미 운명 결정되어 있어요. 이거 분열하자마자부터 이미 운명 결정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신호를 주고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건 모자이크란.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조정란이라고 하는 조건부 예정화였거든요. 조건부 예정화라는 것이 조정란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모자이크란은 자동적 예정화입니다. 자동적 예정화는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구리, 성게, 포유류, 사람 갖고 얘기했잖아요. 우린 이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조정란은 뭐냐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은 세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세포의 서로 작용, 세포의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는 것, 이것이 조건부 예정화입니다. 자, 이건 뭐 여러분 뭐 보실 필요는 없고. 자, 반면에 초파리 발생 과정은요, 다핵세포의 예정화라는 겁니다. 다핵세포의 예정화라는 겁니다. 다핵세포의 예정화라는 것이 초파리의 발생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초파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세포 안에 mRNA의 분포가 다릅니다. 그리고 핵 분열을 해가지고요, 핵들이 여기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핵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mRNA의 농도가 앞쪽에는 비코이드라고 불리는 애거든요. 비코이드라는 mRNA가 농도가 높고요. 뒤쪽에는 나노스라는 mRNA의 농도가 높은데, 수정란이 된 다음에는 이게 그대로 단백질로 되기 때문에 비코이드라는 애의 단백질이 앞쪽 농도가 높고요. 나노스라는 단백질이 뒤쪽의 농도가 높습니다. 단백질 농도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단백질들의 농도 9배에 의해서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발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코이드가 많은 쪽은 앞쪽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머리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나노스가 많은 쪽은 비코이드 적은 쪽은 뒤쪽이 되기 때문에 꼬리 쪽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 아시겠어요? 자, 이건 이후 과정을 적어놨는데 우리 시험에는 뭐 이후 과정은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한번 쓱 눈으로 한번 보고 하십시오. 비코이드 단백질은 헌치백 유전자의 생성을 일으키고요. 반면에 코달 유전자는 생성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 단백질의 번역을 못하게 막습니다. 반면에 나노스는 반대예요. 나노스는 뒤쪽에 헌치백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코달 단백질을 만들게 합니다. 코달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죠. 그죠? 자, 실험을 해봤습니다. 비코이드라고 하는 mRNA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배아 단계에서 난자 만들 때 아예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머리가 없습니다. 전부 다 뒤에요. 머리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코이드가 없는 난자에 내가 임의적으로 비코이드의 mRNA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개체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비코이드 mRNA를 비코이드 없는 난자에 가운데다가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가운데 부분에서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완전 프랑켄슈타인이지, 그지? 이런 실험들을 우리가 한 겁니다. 이번에는 정상 배아인데 뒤쪽에다도 비코이드의 mRNA를 넣어봤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양쪽에 다 머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초파리의 발상 과정에서는 비코이드 mRNA의 농도 기울기, 농도가 어느 쪽 높으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농도가 높은 쪽으로부터 머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죠? 그 특징을 여러분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거 자 핵이죠, 핵. 하나의 세포에 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코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앞쪽에 많고요. 코달은 뒤쪽에 많죠. 나노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뒤쪽에 많습니다. 얘에 의해서 코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앞쪽은 뭐가 됩니까? 머리 부분이 되는 거죠, 머리. 머리. 그리고 뒤쪽은 뭐가 됩니까? 꼬리가 되는 거죠. 비코이드 없애면요. 머리가 안 만들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파리 발생 과정을 이제 봤는데, 초파리 발생 과정은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생 과정의 진행. 이게 특징인 거예요. 세포와 세포끼리 만나가지고 결정한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단백질의 농도 기울기. 그 단백질 농도 기울기는 난자부터 이미 특정한 mRNA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머니가 난자를 만들 때,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난자를 만들 때 그 난자에 어머니가 비코이드 mRNA를 앞쪽에 넣어놨습니다. 뒤쪽에 뭘 넣어놨어요? 나노스를 넣어놨습니다. 즉 어머니가 제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제대로 개체들이 만들어집니다. 난자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파리의 발생 과정에서 난자는 더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어머니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난자를 제대로 만들어주셨으면 배아가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대로 안 만들어줬으면 배아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W 단원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게 여러분 처음 들으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 이거는요,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TV 기본 문제집 W 단원을 지금 꼭 풀어보십시오. 지금 꼭 풀어보시고 맞았다 틀렸다 체크하시면서 야, 이거 무슨 말이었구나 무슨 말이었구나 문제 풀에서 또 설명하니까 그거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뭐 제 카페 네이버 카페 오셔가지고 질문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W 단원까지 마쳤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X 단원이라는 거 할 차례거든요. 식물학인데요. X 단원 식물학은 제가 따로 별도로 빼서 특강으로 무료 특강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아마 그 강좌는 다음 달쯤 제가 찍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특강으로 별도로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식물학 빼고 나머지 진화 생태 부분을 이제 듣도록 하십시오. 자, W 단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